오늘은 단팥빵과 슈크림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레시피부터 찾아보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팥을 씻어서 하루 정도 불려준 다음에 1시간 정도 삶아줘야 합니다. 팥을 삶는 동안 설탕과 물엿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 두고요. 팥이 한 소끔 끓어오르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다시 삶아줍니다. 자, 팥이 익어가는 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물이 부족하면 조금씩 물도 보충해주고 1시간 정도 삶으면 이렇게 팥이 쉽게 으스러지는데요. 이제 되기를 조절해가면서 끓여주다가 어느 정도 되기가 맞으면 준비한 설탕 물엿에 섞어줍니다. 저는 팥이 약간씩 씹히는 걸 좋아해서 많이 으깨지는 않았는데 취향에 따라 조절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팥 200g으로 팥소 600g을 만들었네요. 전분 설탕 계량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준 다음 잠시 옆에 두고 우유, 생크림, 설탕을 넣고 80도까지 데워줍니다. 이제 두 재료를 섞어주고 체에 한번 걸러준 다음 다시 끓여줄 텐데요. 이 레시피에는 전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끓습니다. 타지 않게 빨리 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걸쭉해지면 불에서 내린 다음 버터와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넓은 팬에 펼쳐준 상태에서 공기가 닿지 않게 비늘 덮어주고 냉장고에서 식혀줍니다. 이제 빵 반죽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계량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분유가 없다면 빼셔도 돼요. 우선 가루 재료를 잘 섞어준 다음에 묵은 반죽을 넣어주고 폴리시 반죽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핸드믹서기로 반죽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잘 섞이도록 저단으로 시작해서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지면 고속으로 바꿔줍니다. 중간에 버터도 넣어주고요. 계속 믹싱을 하다 보면 반죽에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믹서기를 45도 정도 기울여주면 믹싱볼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반죽이 가능해지는데요. 반죽에 힘이 생기는 만큼 팔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 운동과 반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반죽 상태와 온도도 체크해주고요. 어느덧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커스타드 크림을 만들고 생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이 생크림을 어떻게 활용할까 조금 고민하다가 몇 가지 빵을 더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생크림과 연유 그리고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휘핑크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크림은 단팥빵 안에 넣어서 단팥 생크림빵 2개 정도 만들 거고요. 남은 생크림은 소보루빵을 만들어서 휘핑크림을 샌 다음 생크림 소보루빵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소보루빵을 만든 김에 그 소보루 토핑으로 소보루 단팥빵까지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보로는 박력분, 옥수수가루,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를 계량해서 잠시 옆에 두고 물엿과 설탕, 피넛버터, 계란과 버터를 넣어서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섞어줍니다. 이렇게 크림처럼 만들어주고요.
가루가 뭉쳐지지 않게 채쳐준 다음 크림화된 반죽과 섞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섞으면 크림이 쉽게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퍼로 다지듯이 크림을 잘라주면서 가루와 섞어주다가 가루와 크림이 어느 정도 섞이면 손으로 살살 비벼주면서 가루와 크림을 섞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살살 비벼주는 건데요.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되고 살살 비벼주셔야 구웠을 때 토핑이 떡지지 않고 부슬부슬한 식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보로와 생크림을 만드는 동안 1차 발효가 끝났는데요. 반죽은 50g씩 분할해 주겠습니다. 둥글리기를 쉽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반죽 한쪽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손 안에서 공을 굴리는 듯한 느낌으로 굴려주면 되는데 이 느낌 어렵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죽을 똑같이 한쪽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씩 꼬집어서 둥글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조금 쉽죠? 남은 반죽은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전날 만들어둔 팥소, 이건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반죽을 펴준 다음에 40에서 50g씩 포항해 줄 텐데요. 사실 팥빵은 이 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아쉽게도 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50g만 넣어 줄 거고요. 팥이 부족한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매듭은 터지지 않게 잘 오므려 주고요. 슈크림빵은 밀대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밀어준 다음 크림을 넣어주고 덮어주겠습니다. 슈크림빵도 모양을 잘 마무리해주고요. 이제 소보로 차례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소보로가 반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살 비벼주고요. 반죽에는 물이나 우유 혹은 계란물을 발라준 다음에 적당한 소보로 토핑에 힘을 살짝 주어서 빵을 찍어줍니다. 자, 팥소가 부족했던 이유, 바로 이 찹쌀떡 때문인데요. 사실 팥소를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찹쌀떡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찹쌀떡을 만드는데 팥소 한 통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찹쌀떡은 반죽을 동그랗게 밀어서 안에 싸줄 거고요. 요건 찹쌀떡 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2차 발효된 반죽들 잘 부풀었죠? 이제 소보로부터 구워보겠습니다. 단팥빵은 가위로 칼집을 내주고요. 빵 표면에 계란물을 발라줍니다. 자, 소보로빵이 나왔습니다. 이 가꾸 소보로빵은 유난히 이게 달달한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팥빵과 슈크림빵도 다 구워졌고요. 바로 우유로 코팅을 시켜줍니다.
충분히 식혀준 팥빵은 옆에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생크림을 진짜 듬뿍 넣어주고요. 소보로빵에도 남은 생크림을 아낌없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단팥빵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달콤하면서 살짝 씹히는 식감까지 진짜 맛있는데, 이 팥소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팥소 양만 빼면 완벽하네요. 자, 이번에는 슈크림빵. 슈크림빵은 역시 크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커스타드 크림. 자, 생크림 소보로빵입니다. 소보로빵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생크림까지 들어가면 뭔가 빵이 조금 더 촉촉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 자, 소보로 단팥빵은 이 겉은 바삭한 소보로 토핑에 안은 부드럽고 달달한 팥소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빵을 가장 좋아합니다. 좋네요. 생크림 단팥빵. 이게 생크림도 달콤한데 안에 있는 팥소까지. 오늘 1등은 바로 이 빵입니다. 마지막은 버네로 만들어본 찹쌀떡 단팥빵인데요. 이 쫄깃한 찹쌀떡에 팥까지. 이 식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찹쌀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7가지 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고되고 힘들었지만 7가지 빵을 먹고 나니까 그 피곤이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